네, 안녕하십니까. 유안타 투데이 정인지입니다. 이번 주에도 중요한 이슈와 경제지표 그리고 차트들을 쭉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중요한 뉴스 중에 일단은 대선이 지금 11월 4일이니까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2일 날, 지난주 22일에 후보 간 2차 TV 토론이 있었는데 1차는 난장판이라는 말이 들은 거에 비해서 2차는 좀 정상적인 토론이 이루어졌고요. 다만 표심을 움직이는 게임 체인저는 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후보 지지율에도 큰 영향을 미치진 못했고요. 바이든 후보가 토론 전에 55%에서 56%로 조금 늘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42%에서 41%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토론 승자는 바이든 후보를 꼽는 사람들이 53% 정도가 바이든 후보가 더 잘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건 CNN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 잘했다는 응답은 39%를 기록을 했습니다. 대선이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런 대선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중요하긴 한데, 계속적으로 얘기가 되는 게 이제 바이든이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막판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점은 계속 좀 주시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양책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결정된 건 없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기대가 있다 그러면 올라갔다 또 미뤄진다 그러면 내려갔다 이렇게 계속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22일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거의 다 왔다라고 또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또 법안 작성 등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단서를 달아서 사실상 대선절 타결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간상으로도 8일밖에 안 남았고 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고 해서 일단은 좀 그럴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어쨌든 이 부양책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시장은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대선 이후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8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타결만 되면 굉장히 좋은 호재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타결이 돼서 주가가 반응을 했는데 단기 반응에 그쳤다. 그리고 거기서 추세적으로 못 가고 조정을 받는다면 사실 이런 기대감이 이미 반영된 거 아닌가 이런 식의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타결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만 그 이후의 움직임에 사실은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실적 발표가 한창입니다. 지난주에 포스코랑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이런 데 발표를 했고요.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의 실적을 전망하는 코스피 상장사 173곳의 3분기 영업이익, 연결기준 영업이익 추정치가 21일 기준으로 38조 1,671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그거는 작년 3분기 실적 대비 24.1%로 증가한 모습이라서 3분기 실적은 상당히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8일에 이미 삼성전자가 3분기가 전년 3분기 대비 58.1%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실적 발표한 포스코는 2분기에 사상 초 적자를 기록했는데 또 바로 흑자로 돌아섰고, KB금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13.49%, 하나금융지주는 전년 동기 대비 37.18% 증가하면서 어쨌든 3분기 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그나마 견조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번 주에는 중국의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26일에서 29일까지 중국 공산당 최고 권력기구인 중앙위원회에서 19기 5차 전체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 전체 회의는 사실 1년에 한 번 정도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요. 중요한 국가 의제를 논의하는데, 이번 5중전에서는 21년에서 25년까지 적용될 14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이 결정이 됩니다. 이 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강한 리더십 확보와 내수 확대 및 첨단 기술 육성을 통해 자립경제 강화를 추진할 거로 전망이 되고요. 지금 상황이 잘 아시겠지만 이제 미중 갈등이 굉장히 격화되고 있고, 또 미국 대선이 11월 3일로 코앞에 다가와 있는 상황에서 이런 패권 구도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해법을 가질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전망을 좀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열리는 중국 공산당 19기 5차 전체회의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경제지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날 발표가 되는 거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 지지난주에는 84만 2천 건이었는데 지난주엔 78만 7천 건으로 사실 이제 코로나 이슈 발생한 이후로 가장 낮은 숫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 지표가 좀 개선되는 거 아닌가 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는 있는데 이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한 주 가지고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나마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주말에 금요일이죠. 10월 23일 날 마키 PMI라는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제조업 지수는 53.3으로 이제 조금 증가했고요. 서비스업 지수는 56으로 좀 많이 증가했습니다. 예상치를 좀 상회를 했는데 서비스 업체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나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은 오히려 더 적응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렇죠. 발열 체크하고 기록하고 이런 게 좀 안정화되면서 오히려 서비스업에 대한 전망이 좋아진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번 주에는 이번 주 화요일이죠. 27일 날 미국의 9월 내구재 주문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7월은 굉장히 높았어요. 11.7%였는데 8월은 0.4%로 이제 줄어들었고 9월 예상치는 1% 정도로 소폭 증가하는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증가세가 늘어나는 건 긍정적이고요. 7월에서 8월에 떨어진 건 아마 보조금이 8월에 굉장히 축소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같은 화요일이죠. 27일은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기대 지수가 발표되는데 미래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전망을 하는지 이런 가구들 약 5천 가구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지금 9월에는 101.8로 나왔는데 이거보다 조금 증가해서 이제 101.9 정도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되기는 하지만 아직 큰 폭의 개선이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10월 30일 날 9월 개인소득과 개인소비를 발표합니다. 8월 개인소득은 만에서 2.7% 하락을 했는데 9월에는 이제 컨센서스는 0.3%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 소비는 전월 대비로 1% 증가였는데 같은 수준으로 이제 유지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폭 증가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개인 소득과 개인 소비가 나타나고 있어서 그다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양책 협상이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한 거를 오히려 좋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서둘지 않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업수당을 8월 달에 줄긴 했지만 어쨌든 주당 300-400불 정도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로 미국 경제가 어떻게 유지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합의가 되면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시장에서 이미 선반영이 된 거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차트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조정을 받긴 했는데 주초에만 조정을 받고 사실상 주중에는 거의 횡보를 했습니다.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못했고요. 그리고 MACD라고 추세지표에서는 이미 매도 신호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정 중이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요 60일선에서 또 지지가 나올 수도 있고 또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하면 일단 좀 하락이 중단된 걸로 좀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다시 상승한다면 또 여기가 이제 저항이 될 것 같고, 요 61선을 만약에 이탈을 하면, 요 121선이랑 9월 저점대인 1,500 정도까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주초에 요 좁은 박스권에서 어떤 식으로 좀 움직이는지가 중요하고요. 어쨌든 지표만 놓고 보면 아직은 좀 매도 관점의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좀 더 견저합니다. 주간 단위로는 어쨌든 0.82% 플러스가 났고 또 60일선에서 계속 지지가 되고 있고 단기 평선인 7일선도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는데 아직 수렴된 이평선들을 다 회복을 한 것도 아니고 하락 추세선까지 폭도 얼마 되지 않고 그래서 올라간들 강하겠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좀 상승 시도를 하다가 다시 이제 하락하게 되면 2270포인트 요 박스 하단선 정도가 중요한 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MACD에서는 어쨌든 매도 신호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표를 보시면서 이게 매수로 전환이 되면 약간은 좀 신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7월 달에 보시면 요 MACD에서 매수가 나고 계속 시그널선 위에서 이렇게 등락을 하면서 시장이 점차로 올라가다 이렇게 한번 훅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에 얘가 되는 놈이라면 요 위에서 이렇게 시그널선 위에서 이렇게 놀면서 얘가
이렇게 점차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 나올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강하진 않더라도 어쨌든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 보이면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을 텐데 MACD가 매수 신호를 내지 못하면 좀 올라가더라도 약간은 좀 조심하자는 쪽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 좀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차트도 보시다시피 뭐 확실히 오르는 모양인지 내리는 모양인지 이렇게 좀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진행은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중요한 이슈라면 누가 뭐라 그래도 부양책입니다. 대선 이후에 부양책이 나오면 분명히 뭐 단기로라도 중요한 흐름이 나올 거고 그게 뭐 시장을 정말 경제를 살리는 뭐 어떤 이슈라면 뭐 중장기로도 쭉 갈 수는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양책이 나왔는데 만약에 이런 데를 뭐 넘지 못한다 내지는 나스닥도 뭐 부양책이 나왔는데 여기가 계속 저항을 작용한다 이러면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유튜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